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오늘도 작은 습관을 지키기 위해 책을 펼쳤습니다. 조금 늦은 아침이었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작은 다짐이 모여 언젠가는 제 인생을 멋지게 바꿀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평일처럼 7시 전에 딱 맞춰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요일은 조금 더 자고 싶은 날이잖아요. 어제는 약속도 있었고 요즘은 결혼 준비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와이프가 될 사람과 우리 소중한 반려견에게도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작은 다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이 순간이 제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아침 루틴을 이어갑니다. 책을 읽는 습관.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매일의 저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멈추지 않고 쌓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만의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 마인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2페이지고요.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변화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한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나는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노트에 적어보았다. 건강, 시간, 돈.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 먼저 내 삶의 1순위는 건강이다. 내가 건강을 잃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네, 맞습니다. 제가 없으면 시간과 돈이 무의미하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딱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끝인 시간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와 내가 공평하게 그것도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내 인생의 3순위인 돈을 벌기 위해 더 중요한 시간을 회사에 제공했다. 일주일에 5일 출근하니 인생의 71%를 회사에서 보낸 셈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상위 가치인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위 가치인 돈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설계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은 온전히 내 시간인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주 중에 경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주말을 통째로 할애하거나 다음 주에 해야 할 업무 때문에 집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있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온전히 당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주말. 시간 내에 삶의 29%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건강조차 회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용 계약서에서는 내 시간을 돈과 교환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까지 팔아넘긴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나에게 건강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양측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사는 나의 건강을 뺏어갔고 나 또한 아무런 저항 없이 회사에 내 건강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하다. 그렇게 건강했던 나의 동료 3명은 암에 걸렸습니다. 내 삶의 1순위와 2순위 가치를 내다 팔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부와 성공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지만 건강과 시간의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내 시간, 건강과 고스란히 교환되는 월급을 받으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다 팔아버린 뒤 죽음과 훌쩍 가까워진 때가 되어서야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부디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사실을 눈치채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을 받는 대가로 건강과 시간을 계속 팔아넘기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건강과 시간은 얼마나 남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모래시계 속 모래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 모래시계의 윗부분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 없이 모래가 떨어지는 아래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시계 윗부분에 아직도 모래가 남아있을 거라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래시계 윗부분에 남아있는 모래가 앞으로 고작 몇 년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건강과 시간을 일관된 자세로 바라왔는데 모래시계의 모래, 즉 건강과 시간이 계속 남아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입니다. 조금 더 가혹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년퇴직한 뒤인 61세에 비로소 100%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당신이 61세까지 살지 못한다면 너무 극단적이면 이번에는 현실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1세에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 이건 전혀 가혹한 가정이 아닙니다. 30대에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맞이했을 나의 미래이고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은퇴 65세 이후 여유롭게 살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달 가능 생활비는 212만 원, 적정 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삶을 지금과 같이 흘려보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삶의 욕망이 있는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과 스스로 대화해야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경제적 자유, 부자, 원하는 삶, 삶의 목표와 같은 말을 꺼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현실이 시궁창 같은데 원하는 걸 상상한다고 바뀌나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이나 투자는 못해요. 망하면 인생 끝인데요. 왜 새로운 삶과 시도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거부감이 들까?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없고 원해본 적도 없고 떠올려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일상이 처음부터 익숙하고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의 일상을 획득하고 누리기 위해 과거 어느 시점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한다. 그때 당신은 엄청나게 두려웠지만 결국 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당신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정착해버린다. 정착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북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삶이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정착이란 살면서 더 이상 그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 선배 등 주위를 둘러싼 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입한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해왔다. 주식은 위험해서 안 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는 인생이 최고지. 나 또한 이런 말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렇게 셀프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사이 실현될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전혀 다른 나의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방치된 채 잊혀버려졌다.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 이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말인가? 과학계의 일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기억 상실을 겪는다.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7세 이전의 기억을 잃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고자 신경과학, 심리학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어. 비록 기억은 손실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후 인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생 물학의 서구자, 선구자 브루스 리튼 박사는 인간이 7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형제들을 관찰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다운받는다고 강조한다. 당신이 새로운 노트북을
샀던 때를 떠올려 보자. 노트북만 샀을 뿐인데 그 안에는 이미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당신이 설치한 것은 아니다. 무의식도 똑같다. 마치 새 노트북을 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인간에게도 7세 이전 무의식에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우리는 지극권 각자의 무의식 깔린 프로그램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DNA를 물려받고 세상에서 나온 이후에는 7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물려받는다.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무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행복하지 않는데, 심지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다들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들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평균 강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즉 마인드를 제외하고는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무한한 무의식의 영역을 들여다보자. 뇌과학을 포함한 신경과 학계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 보통 5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의 정확한 개수에 있지 않으므로 계산성의 편의성을 위해 5만 개라고 가정하겠다. 하루 5만 개의 생각 중 5%에 해당하는 2,500개 정도의 생각은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나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지만 해당 범위 내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녹색 등이 깜빡이는 횡단보도를 띄어서 건널지, 다음에 건널지,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등 인식 가능한 수많은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인간이 의식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95%를 그냥 흘려보낸다. 아니, 흘려보내고 있다. 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열흘이면 47만 개, 100일이면 470만 개, 3년이면 약 5,200만 개, 30년이면 약 5억 개의 기억을 그냥 흘려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돈으로 생각해보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크게 와닿지 않을 때는 돈으로 따져보면 체감하는 강도 자체가 다르다. 당신에게 하루 5만 원이 매일 입금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중 2,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7,500원은 그냥 버린다. 그렇게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버린 돈은 5억 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원망하며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5억 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무의식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 버리고 있는데 잠이 온단 말인가? 매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수많은 생각 중 0.01%, 그러니까 5개의 생각만 잡아내서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맞게 세팅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5개의 결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다. 무의식의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포착해내고 인생을 바꿀 힌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의식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만 설치해 놓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는 성공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 역시 몸소 경험하며 절실히 깨달았다. 만약 내가 마인드, 그러니까 무의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에만 집중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투자의 방법론에만 집중했다면 지금 나와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파이어족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부자는 따로 있다. 고 생각하며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여전히 회사의 건강과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나중에 풍족한 돈으로 보상받자고 마음 먹을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부족할 만큼의 돈을 회사가 줄 리가 없으니 여전히 나는 더 좋은 부동산 매물이나 괜찮은 미국 주식 투자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리라. 이걸 끊어내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다. 마인드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까는 그것뿐이다. 그렇다.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오늘 나의 모습이다. 다행히 나는
나를 바로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실용적인 투자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나에게 번들처럼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운 좋게 눈치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은 생각을 비롯해 행동과 인생 모습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의식과 행동이 별개라는 생각은 정말 착각이다. 이 두 개는 한 몸이다.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살았던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빌려와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라. 일단 현실적이라는 말에 대한 상상을 버려야 한다. 30대, 40대의 나이에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나? 60대에는 꿈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 이쯤에서 자기계발 코치 게리 빅숍이 시작의 기술, 웅진 지식하우스 2019년에서 발급한 건가 봐요. 코치 게리 비숍이 시작의 기술에서 언급한 탁월한 이 비유를 떠올려보자. 당신의 잠재력을 스펀지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책 리얼리티 트랩 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긴 호스로도 비유한다.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스펀지라고 생각해봐라. 잠재력은 스펀지다.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의 잠재력은 말랑말랑한 스펀지와 같았다. 무엇이든 흡수했고 또 내뱉었다. 그때 당신은 수천 개의 다른 당신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액체들을 머금은 당신의 스펀지는 어떤 생각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웠고 유연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은 그 어떤 액체도 흡수하지 않고 내뱉지도 않게 되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펀지는 점차 굳어갔고 마침내 돌처럼 딱딱해졌다.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꿈이라는 액체를 굳어버린 잠재력이라는 스펀지에 다시 닿게 만들어라.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냥 하면 된다. 이 그냥을 속으로 항상 말하라. 이 단어의 힘은 진짜 엄청나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률이나 규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지 않는다. 다만 당신 주변에서 수없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고 이를 무의식에 새긴 당신 스스로 안 된다고 믿었을 뿐이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다. 다음 그걸 스스로 굳게 믿는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의 말이다. 더 많은 삶을 원하라. 그걸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하라. 이를 탐욕이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 그냥 인간의 본능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경험, 풍족함, 만족스러움,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더 적은 경험, 부족함, 불만족, 불행, 비루함을 누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부디 욕망하라. 욕망이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당신에게 있으니까. 욕망하라. 그리고 상상하라. 그렇게 부디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하와이 데저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경이롭고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는 것이 내 삶의 중장기 목표라면 단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그 한 명의 내면에서 단 1%라도 소위 포텐 즉 자신의 잠재력을 눈치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나는 당신도 경이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당신 또한 진짜 원하는 삶을 눈치챌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 다만 거듭 밝히는 바 마인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나의 신념에 따라 이 책에 돈 버는 기술 등에 관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부자 운영체계라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부자 응용 프로그램이 애당초 깔릴 수 없다.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은데 무슨 수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의식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부터 설치해야 한다.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변화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다. 구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다만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신의 삶을 제안해온 낡은 신념을 삭제한 뒤 무의식의 새로운 부의 마인드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당신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낱낱이 분해하며 인생의 절실한 변화가 필요한 당신을 도울 것이다. 막연하면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당신이 막연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 부디 이 경험을 직접 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다. 여전히 이상적이고 꿈같은 말로 들리는가? 보이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말은 틀렸다. 믿는다라는 말은 애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을 두고 쓰는 단어가 아니다. 명확히 보인다면 보인다 혹은 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맞다. 보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니까. 믿는 대로 보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미래 특정 시간의 좌표에 원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변화는 시작된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선과 면, 공간만을 인식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t라는 시간이 축이 더해진 4차원의 우리가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시간이 과거의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에 따르면 시간은 결코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함께 공존한다. 당신의 꿈과 원하는 삶을 닮은 지도 한 장을 펼친다. 그 지도에는 시간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당신은 이미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은 현실, 안락하고 안전한 줄로만 알았던 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제한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간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한 걸음씩 힘겹게 내딛는다. 어느새 원하는 모든 삶을 이룬 채로 당신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상상하라. 더 많은 삶을 원하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건강, 시간, 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2장 부와 성공의 원칙을 인수분해하다. 제1원칙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을 삭제하라.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 무엇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지 생각해보라.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정말 이 내용이 좋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무엇이 내가 분명히 내 생각, 내 믿음, 내 무의식이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정말 영롱합니다. 좋은 내용의 책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을 삭제하라.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못 내고 또 시간을 쪼개서 중요한 이제 일정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일정이 끝난 후에 저의 개인적인 일도 보고 아무래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지만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맞춰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